LA 카운티 정부는 비필수 업종의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망친다는 내부 반발도 팽팽합니다. 보건국은 다음 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 3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해 1,000만 명 인구 중에 300만 명 정도가 감염됐다는 주장입니다. 무장 시위대에 대한 연방수사국에 일단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의사당 경비에 비상령을 발동했습니다. 경기 부양 체계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미 경제의 중요한 부문인 소매 판매 부진이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북한이 석 달 만에 다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다 더 커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소매 판매 부진에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카운티, 바로 LA 카운티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비필수 업종의 영업을 완전히 폐쇄하는 방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망친다는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LA 카운티 지역. 카운티 보건국은 보다 강력한 방역 규제 대책을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용 인원 20% 내에서 영업이 가능한 비필수 업종을 완전히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현재의 확산 사태를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is is the moment for us to double down, to take to heart what I've been saying, that we're all doing so much, but we can each always do a little bit more, and to stretch, to push down this curve. 보건국의 강력 규제에 대한 반발도 심각합니다. 강력한 영업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가 마비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면 셧다운 조치는 일시적인 대응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역 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일반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오늘 강력한 규제 적용에 대한 격한 찬반 논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보다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접종 준비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라는 주장입니다. 베벌리힐즈에 위치한 한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91살의 리 콜린스 씨. 콜린스 씨를 포함한 요양시설 주민 누구도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 접종 대상임에도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LA 카운티의 백신 늑장 대응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국장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CVS나 월그린스 같은 약국에 가서 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백신 보급이 너무 느려 접종이 밀리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위한 백신 확보도 아직 부족한 상황. 이런 와중에 카운티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스플래그와 칼스테인 놀스리지 등 부랴부랴 추가 접종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시작하기까진 아직 시간이 걸리고 백신을 접종해줄 전문가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단계라는 폭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진 때와 달리 백신을 보관할 시설이 필요하고 2차 접종을 위해 주민들을 관리해야 하는 단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겁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미리 백신 접종 장소를 확보하고 예약 시스템까지 구축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접종도 이미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늦장 대응에 주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 인구 1,000만 명 중에 약 3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공개됐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 감염자라는 주장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감염자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3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LA 카운티에서 지금까지 3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사망자는 13,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보건당국.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 15,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1,6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가 있었던 가족 모임으로 인한 영향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LA 카운티 인구의 75%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저스 스타디움에 마련된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가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미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백신 센터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하루 12,000여 명에게 접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해 예약은 물론 접종 과정에서 오늘 하루 종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카운티는 식스플래그와 노스리지 대학 등 5개의 대형 접종 센터를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또다시 무장 시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의사당 취임식장 주변에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직접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 외곽에서 미 의회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는 길에 접어서자 경찰차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백악관으로 연결되는 길은 덤프 트럭으로 막아놨습니다. I'm a Washington correspondent of Seoul Broadcasting System. Oh, okay. Is there any way to get to the Capitol Hill? This is a hard closure here. There are a lot more closures there. So Okay. at some point you may have to find a place to park and just walk it at a certain point too. 우회로에는 차가 몰리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집니다. 결국 의회 몇 킬로미터 밖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당이 나타나자 쇠 울타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군인들은 실탄을 장전한 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백 미터 전부터 연방의사당을 요새처럼 쇠 울타리로 둘러싸서 시위대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취임식까지 워싱턴에 주 방위군 2만 1,000명이 집결합니다.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I think right now we're up to about 40 plus states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are sending soldiers and airmen to our nation's capital. 연방수사국 FBI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트럼프 지지자들의 무장 시위 가능성을 공개 경고했습니다. Now we're tracking calls for potential armed protests and activity leading up to the inauguration. 의회 폭동 당시 시위대의 폭력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And then some guys started getting a hold of my gun and they were screaming out, kill him with his own gun. 취임식 당일 1.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미 의회 앞 광장은 전면 폐쇄됩니다.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등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워싱턴행 비행기 수화물로 총기를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의사당 주변에 대한 특별 경계를 명령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사당 앞입니다. 의사당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장한 주 방위군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의사당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통령 취임 당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Our State Operations Center is actively working with federal and local law enforcement, partners across the spectrum in assessing threats, sharing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and we will respond to any potential violent civil unrest leading up to or during the inaugural if required.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천여 명의 주 방위군을 의사당 주위에 배치시켰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오늘 일요일부터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체제에 들어간 FBI도 순찰과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무장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에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We're treating this very seriously and deploying significant resources to protect public safety, critical infrastructure, and First Amendment rights. But let me be clear, there will be no tolerance for violence. 온라인에서 극우 세력들이 폭력 시위를 모의하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의사당으로 오지 말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봉쇄된 캘리포니아주 의사당 주변은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7%, 나스닥 지수는 0.87%나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매 판매가 지난달보다 0.7%나 감소한 것이 시장에는 실망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매 판매는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나타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직접 접종한 의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병원 내과 김동욱 교수와 에릭 놀란도 전임입니다. 지난해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2,300만 명, 38만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그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릭은 지난달 16일 파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습니다. I got it in my left arm and it hurt afterwards, like arm soreness, more than any other vaccine. The arm soreness lasted probably a couple of days, but wasn't unbearable. 3주 후 두 번째 접종 때는 해열제를 복용했습니다. I felt feverish and had chills all through the night. Second day, I was feeling much more back to normal. 김 교수는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 맞은 상태입니다. 맞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근육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부작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예. 지금도 선택권이 없어요? 예, 선택권 자체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병원 의료진들이 모두 접종을 마쳤지만 업무 환경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Full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still following the same COVID protocols that we have been following. 최근 건강한 미국 의사가 백신을 맞고 16일 만에 사망한 사례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망 원인 자체가 이게 백신하고 100% 연관이 됐냐 안 됐냐 그 자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There doesn't exist a single medicine, surgery, intervention, vaccine that is 100% risk-free. 미국은 1,0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애초 계획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Multiple factors that are involved in getting it from the facility to the recipient's arm. The difficulty in that may have been underestimated as well. 콜드 체인이라는 냉동 유통 과정을 적용하고 의료진이 백신을 능숙하게 다루기까지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겁니다. 백신의 유전자 성분이 인체 유전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가짜 뉴스들도 접종 속도를 느리게 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RNA 자체는 결국 프로테인을 만드는 일종 그런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고 나서 그냥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영향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백신 물량을 확보해 접종하는 것 못지않게 확진자 규모를 줄이고 사망자 숫자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한국에서는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DNA 구조를 변경한다, 노예로 만든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선교단체 인터콥의 대표 최가울 선교사입니다. 지난해 7월 설교에서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인류의 최대 위협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비를 안 하면 우리는 당합니다. 5년 전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음모론도 제기했습니다.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주장에 정부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발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유포 행위를 엄단하는 등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729명으로 늘었지만 검사 대상자의 38%인 1,138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들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찾아내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독일에서도 하루 코로나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영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10일을 의무화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흘째 1,000명을 웃돌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는 봉쇄 조치 강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재택근무 확대와 공공교통수단 이용자 수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도 봉쇄 조치를 강화해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오후 6시로 기존보다 2시간 앞당겼습니다. 영국은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브라질에서 새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We don't have cases at the moment, but this is a precautionary approach.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do everything possible and make sure that it's not disturbed by other variants of this virus. 또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들에게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에 공급된 코로나19 백신의 95%가 미국, 독일, 영국 등 10개국에만 배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WHO는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백신이 가난한 나라에도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퇴출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 카메오로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통째로 삭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지난 1992년 개봉한 영화 나홀로 집의 2편에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오로 등장한 장면입니다. 당시 트럼프 소유의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촬영하려면 사용료뿐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출연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요구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이 영화에서 트럼프를 지워야 한다는 제안이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주인공 역의 맥컬리 컬킨도 찬성을 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를 없애거나 다른 인물로 대체한 영상이 SNS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퇴출 운동은 영화뿐 아니라 TV 드라마로도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Samantha, a cosmopolitan, and Donald Trump.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원작자 아들도 트럼프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의사당 난입 때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등장한 트럼프 지지자를 보고 참담했다며 캡틴 아메리카와 트럼프는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가 센트럴파크 아이스링크 운영권 등 트럼프 그룹과 맺고 있는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If I said to you, should we do business with the mafia, you'd say no. Unfortunately, at this point, the Trump organization is just another organized crime organization. 나서는 변호사들이 없어 상원 탄핵 심판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도 힘들어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은 당대회가 끝난 뒤 또다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다 더 커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이 그제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8차 당대회를 기념하는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창건 기념일 열병식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규모는 3개월 전보다 다소 축소됐지만 새로운 전략 무기인 신형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 때는 북극성 4 시옷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미사일에는 북극성 5 시옷으로 돼 있어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공언에 맞춰 SLBM을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형은 직경이 커지고 탄두부가 더 크게 확장되었는데요. 사형에 비해 사거리가 증가되고 더 큰 다탄두를 넣을 수 있도록 탄두부까지 개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미사일도 기존보다 바퀴축이 하나 늘어 더 길어진 개량형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해 미사일을 개량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ICBM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전략, 전술무기 공개를 통해 대미, 대남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북한은 핵 무장력, 핵 강국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당대회에서 제시한 핵 억제력 강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예약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가 장학금 신청 마감일을 오는 15일에서 31일로 연장합니다. 상인사무처는 오늘까지 장학금 지원서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추천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원자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신청 마감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배우조합 시상식이 그래미상 연기로 인해 4월 4일로 다시 변경됐습니다. 미국 배우조합은 지난해 시상식을 3월 1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음악상인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시상식을 3월 14일로 연기하면서 시상식을 3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50대 한인 여성이 뺑소니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1시 20분쯤 버겐 블루버드 인근에서 50대 한인 여성이 길을 걷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치고 도주한 용의자를 목격자의 제보로 당일 체포했습니다. 코스코 포토센터가 다음 달 영구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코스코는 전 세계 800여 개 매장이 있는 포토센터가 오는 2월 14일에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사진 인화와 포스터 제작, 카드 제작 등은 계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최근 접종 비대상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장소와 시간을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백신이 추가 확보됐다며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을 카운티 웹사이트로 연결해 접종 약속을 잡게 하는 문자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백신이 가능한 사람은 의료시설 종사자와 장기요양시설 환자, 근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주가 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증시는 대세 상승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경제탑픽 전영우 기자입니다. 어느새 한인사회에도 불어닥친 주식 투자 열풍. 특히 연일 최고가를 뛰어넘는 인기 IT 기업 주식들을 중심으로 투자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위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을 돌렸고 마침 또 주식시장은 또 파랑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남들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전 지식 없이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급증했습니다. 증시가 과열됐다는 평가는 불안하지만 당장 눈앞의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식이 많이 이제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주위에서도 많이 하는 것들 보고 돈 많이 버니까 너무 되니까 저도 안 하는 또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앱이나 이런 이렇게 많이 준비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폭락했던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동성 증가로 투자처를 찾던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다 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과열돼 있고 화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우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작년을 한 7.2%, 한 16% 정도로 올랐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이제 내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을 2009년 이후 예를 들어서 11년 만에 최고로 가장 크게 폭등한 해로 기록했는데 최근 코로나 봉쇄 조치로 소비가 부진하면서 정부가 지급한 2차 부양책 자금도 증시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예고한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이미 증시에는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페드에서 연준에서 제로 금리를 계속 몇 년 동안 유지할 거고 로빈후드나 이런 앱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스티뮬러스 책을 받아갖고 그 돈을 투자에 예를 들어 활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렇게 끝을 모르는 거침없는 상승장 속에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급상승한 국채금리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3% 수준으로 오른다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압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inflation rate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rising up more than we expected. So the Federal Reserve might need to rise out the interest rate, and that would be the problem. That would be the tipping point of the stock market. 또 조정 없이 급상승하는 증시 상황이 계속되면 가격 버블이 커지면서 큰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Continue high rising stock price, especially in tech, then we really need to be worried. Kind of a precondition of the bubble.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장 주식시장이 폭락 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은 물론 백신 접종 이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설명입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의 증가, 백신의 효과에 따른 경제 정상화,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많은 기업들과 소비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그 힘을 받아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이런 쪽을 이제 얘기하는 그 세계에서는 상승세를 예측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준이 오는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고 있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양적 완화와 금리는 둘 다를 지금 그 연준에서는 상당 기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당 기간이 언제냐 했을 때 현재까지 여러 발언에서의 그 공통 분모를 따져보면은 2023년 말, 2024년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안 하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는 뜨거운 주식시장. 하지만 언제라도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경고음도 이제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브닝 뉴스 경제탑픽의 전영웅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다음 주 개봉이 예정돼 있는 디즈니 픽사의 영화 소울. 벌써부터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그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스브스 뉴스의 정다은 기자입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소울이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만든 피트 닥터 감독이 무려 23년간 준비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의 비밀을 감독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자 팬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개봉도 전에 화제가 되는 이런 대박 콘텐츠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Music has the ability to really shape the way you feel about something in a very direct way. So I can sit and talk for a long time and maybe ultimately get you to feel one way or another, but music, within seconds, even little babies who don't speak any language yet are affected by music. It's very direct. So I think it's one of the more powerful tools we have as filmmakers. 그래서일까요? 신작 소울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 중 하나는 음악입니다. 재즈 연구자를 꿈꾸는 음악 선생님 조가 주인공이거든요. In this film, jazz was even more central because it was so thematically relevant to what we were talking about.
영화에선 주인공인 조가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갑자기 떨어지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You as a performer will shape what you're doing. And of course, the essence of jazz is that as an improviser, as a musician, you're changing and you're tailoring the music to make it very specific to you, very personal, and hopefully meaningful. And that's exactly what we figured this is what life is about, right? Is to try to make it as explicitly you and as beautiful and meaningful as you can. 흑인 문화와 재즈가 녹아있는 이번 영화에는 흑인 직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Filmmaking, it's not like 2 + 2 = 4. It's not math. It's much more subjective. So the only judge that I know of is that you do something, and if I'm bored or if I don't feel something, then that's a failure. Work really hard and allow yourself to fail a lot. I think those are the ingredients. We're trying to make something that will move people and be engaging and interesting, and that turns out to be kind of hard. 인도네시아 술라웨이시 섬에서 잇단 강진이 덮쳤습니다. 30여 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더미에 깔린 한 여성이 구조대원과 힘겹게 대화를 나눕니다. Masih bernapas sih? Masih ada suaranya, tapi susah. 현지 시간 오늘 새벽 1시 28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서부 도시인 마무주 남쪽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무너졌고 병원 건물 2동과 지방 정부기관 사무실이 있는 건물도 붕괴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적어도 35명이 숨졌고 6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수천 명은 안전지대로 대피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상당수 건물 잔해에 깔려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ehingga masih atau dapat pula berpotensi terjadi tsunami. 지진이 발생한 술라웨시 섬 지역엔 어제도 규모 5.9 등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선 지난 2018년 9월에도 지진으로 높이 6m에 이르는 쓰나미가 덮쳐 4,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진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장. 연일 민주당의 맹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먼저 포문을 연 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문제 삼겠다는 권력기관장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집 지키랬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전광훈,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산업부 등을 감사 중이라고 밝히자 대통령 전직 참모가 발끈한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도 저격에 가세했습니다. 감사원이 중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인신공격하는 건 여권의 삼류 정치이자 원전에 대한 감사 방해 공작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감사원에서 최근 착수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여야의 입씨름은 SNS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냥해 권력의 내리막길에 오만 떨지 말라고 말하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억지 주장이라며 차라리 소설가를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검찰과 함께 감사원이 청와대 개입 여부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싸움에 낀 처지인 산업부는 법률 자문을 거친 만큼 정책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은 청와대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한국의 새벽 배송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업체들 간의 무한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이 달걀 농장은 올해부터 산지 직송의 신선도를 내걸고 새벽 배송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일찍, 1시간이라도 더 일찍
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소농가는 대기업에 비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낳은 달걀입니다. 이렇게 모인 달걀들은 당일 출고돼 다음 날 새벽 소비자에게 도착합니다. 소비자들은 아침 식사 전에 신선한 달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탁 공장도 하루 10,000벌 정도의 세탁물을 정리해 대부분 새벽 배송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공실시 전에 내 옷이 세탁이 돼서 돌아와 있으면 그날 입고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니즈들도 있었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식재료 위주였던 새벽 배송이 다양한 품목,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올해 시장 규모는 4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많은 배송 노동자들이 무한 속도 경쟁 속에 과잉 근로에 내몰린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대에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투잡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투잡을 안 하면 일단 다른 것보다 급여가 이제 안 되니까. 또 최근 4년 새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발생한 영업용 화물차 사고가 9배나 늘기도 했습니다. 편리함, 효율과 함께 적정하고 안전한 근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아시안 경찰관 4명이 생 게브리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인 경찰관도 포함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고 승진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에 합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국이 그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서 내에서조차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불평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는 것,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